자, 방정식 ax 더하기 ax는 b를 풀자. 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 건데,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빼도 성립한다.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나눌 때만큼은 0이 아닌 같은 수를 양변에 똑같이 나누면 등호가 성립한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 0이 아닌. 그래서 이 A가 뭔데? 문자잖아. 임의의 숫자잖아요. 그럼 제가 0이면 A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A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0이 아닐 때와 0일 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니까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즉 1차 방정식이란 뜻이죠. 0이 아니다 이 말은 1차 방정식이 되더라.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한 개. 따라서 x값은 a를 나눠서 a분의 b 한 개라고 하면 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는 b래. 모든 x에 대해서 좌변이 무조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b가 0이면 0은 0이겠네. 그럼 x에 뭘 넣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성립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땐 해가 무수히 많다. 뭘 넣어도 된다며. 근데 b가 0이 아니라면 0은 0이 아닌 값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방정식 풀어라 하면은 저 x의 개수가 0일 때와 아닐 때 구분을 해서 직접 푸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예시가 그냥 나와요. 일부러 지워놨다. 같이 풀어보려고. 자, 여기서 이 녀석, 즉 x의 개수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방정식이라 그랬어.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 그러면 1차의 개수가 0이라도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1과 2가 아니야. 그러면 이 X의 개수가 0이 아니야. 그렇다면 X는 나누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면 A 빼기 1분의 1. A가 1과 2가 아니라면 X값은 A 빼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해를 한 개 찾고 A가 1이라면 이게 0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해가 없다. 그럼 A가 2라면 0 곱하기 X는 0이 됐잖아. X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써야 정답. 따로 쓰면 안쓰 빼먹은 거 있으면 감점.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있어요. 자, 절대값이 나왔다. 루트 뭐의 제곱. 자, 이게 나오든 둘이 같은 의미가 될 거고 저런 게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양일 때와 음일 때를. 0이 되는 거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데 플러스 0 그럼 그냥 0이라 쓸 거고 마이너스 0 그냥 0이라 쓰면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하는 거는 플러스 쪽이니까 그냥 0도 플러스 쪽에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0이라는 것은. 자, 0보다 커나 같을 땐 그냥 쓰면 되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이게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이 값이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란 0보다 커나 같은 것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로 대답하기 위해서
문자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 그걸 기준으로 양과 음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이 있지. 그럼 1 넣으면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1을 기준으로 x가 여기에 있으면 x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1보다 큰 쪽에 있으면 양수야. 자, 그거를 함수로 생각해도 돼요. y는 x 빼기 1. 기울기가 1이죠. y는 x 빼기 1차 함수. 기울기 1이잖아. x의 계수.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이란 y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y는 x 빼기 1이라 쓸 거니까 y값이 이 식의 결과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x가 여기에 있으면 그 값이 음수입니다. x가 이쪽에 있으면 그 값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면 이 x 빼기 1이 가지는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내면 부호를 바꿔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된 거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x 빼기 1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니까 그냥 x 빼기 1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각각 푸시면 돼요. 위에 거 마이너스 6은 3x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구했지. 이때 이 구한 값이 내가 지정한 조건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러면 너는 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안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자,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여기서 나와봐 이랬어. 근데 갑자기 미국 애가 져요. 여기 안에 없는 애가 풀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여기 안에 있는 애 중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의 답이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돼? 자, 요거는 x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잖아. 마이너스 8이 1보다 크거나 같냐고? 아니잖아요. 너는 해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식의 해는 마이너스 2 하나다. 아시겠어요? 나왔다고 무조건 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요? 자, 이건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말이다. 차차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일단 내 아는 대로 y는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져. 즉 1보다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바뀐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V라인을 그린단 말이야. 이때 요 녀석 그래프 기울기가 2죠. Y좌표는 7이죠. Y좌표 7은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이 뒷부분은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뭐냐? 우리는 반쪽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게 쭉 연장이 되어 있을 때 요 녀석에 대한 x값이 마이너스 8로 구해진 거라고.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그냥 바로 내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fx는 0이다. fx란 뭐다? fx란 x를 사용한 식이란 뜻입니다.
x에 대한 식,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는 0, 는 0까지 포함을 시켰어. 그럼 뭘까? x에 관한 식은 0이래.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 된 거죠. 그럼 이거 식을 흔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0은 0, 이러면 방정식이겠지만 x에 관한 식은 0, x는 0, 2x는 0, 2x 더하기 1은 0, 5x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은 0, 이런 것들 다 방정식이라 할 거 아니야. 이게 방정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y는 fx 있으면 뭐예요? y는 fx. 저런 걸 우리가 함수식이라 하지? 아니에요. 그냥 xy 관계식이에요. 이때 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딱 한 개 나오면 그때 함수라고 그러는 거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0이다.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우리는 해석,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때 fx라고 하는 것이 1차식이야. 그러면 뭔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식이야. 2차 방정식. 자, 여기까지 중등 과정이라는 거죠. fx가 3차, 4차 올라가면 이제 고차 방정식, 이래 해서 고등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좀 전에 1차는 끝냈죠. 그래서 2차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단다. 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죠? 이걸 풀 때 뭐를 처음에 항상 생각을 하지?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뭘 생각하죠? 인수분해를 생각하죠. 인수분해의 목적이 뭘까요? 이 꼴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아지지만 굉장히 간단한 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2차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 x-알파는 0이거나 x-베타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2차 푸는 게 쉬워? 1차 푸는 게 쉬워? 1차가 훨씬 쉽죠. 그래서 쉽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뭐부터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인수분해부터 해서 2차, 1차 또는 1차, 1차, 1차 이런 걸로 차수를 낮춘 방정식을 푸는 걸 목적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잘하면 고차 방정식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x는 알파라는 것과 x는 베타 이렇게 두 가지의 해를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식을 푸는 거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뭘 했죠? 근해 공식 하기 전에 뭘 했을 텐데. 제곱근을 이용하여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아니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 즉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뜻이고 이거를 해보니까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세 번째 뭘 하자?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하자. 근의 공식 유도가 뭐냐?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푼다. 다시 말해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16은 0 이런 게 있대 만약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더하기 4는 16 더하기 4 넘겨주고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4씩 더해줘 버리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20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2란 뭐예요? 제곱하니까 20이래. 20의 제곱근이다 이 말인 거야. 이 녀석이 20의 제곱근이니 풀마 루트 20, 즉
풀마 2루트 5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매번 하기가 너무 번거롭더라. 그래서 근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도. 이게 직접 반드시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a는 0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적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이란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상관이 없어요. 0 말고. 그래서 이 a를 무조건 양수라고 판단을 합시다. 음수면 양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야 뒤에 진행할 때 별 신경 쓸 게 없어져. 자, a를 먼저 나누죠. a분의 c인데 그거는 넘길게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푸는 걸 일반화 시킨 거라 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 뭐가 필요할까?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요. x 더하기 k 전체 제곱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가운데 거 1차 계수 나누기 2 한 거에 제곱이 상수일 때 이렇게 우리는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요?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되고 우변 통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4a만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t 나오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뭐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판별식이라 그래. 왜 저게 판별식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다고. 자, 이 식을 해석을 하면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것을 제곱하니까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양수로 또 잡아놨잖아.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겠지요. 분모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부호에 따라 이 식의 부호가 결정이 될 거야.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그래, 풀마해서 2개 나올 거잖아. 0의 제곱근? 1개. 음수의 제곱근? 없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양수라면 제곱근이 몇 개 있다고? 2개라면서? 그럼 이 녀석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a분의 b 값이 몇 개? 2개가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x는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실수인 해가 2개가 t 나온다. 0이라면 0의 제곱근이잖아. 0밖에 없겠네? 얘가 뭐란 뜻이야? 0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x라 마이너스 2a분의 1로서 1개밖에 안 나온다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음수면 제곱근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가 없으니까 x도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처음 듣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 0보다 커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우리는 뭐를 제곱근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것이 뭐란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요 밑에 루트로 따로 쓸 건데 이 a가 양인지 음인지 구분을 안 해놓으면 저 절대값 쳐야 된단 말이야. 애매해진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양수로 잡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제 얘가 탁 넘어가면 통분까지 되어 있죠.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겠죠. 그래서 마무리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잖아요. 외우고 있는 내용. 근데 이 외우는 걸 떠나서 지금 내가 이걸 왜 증명을 했지?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특히 제곱근이라는 거. 이거 엄청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알고 외워라. 항상. 됐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2차 방정식 뭐 이야기했고, 실근과 허근. 자,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근의 공식이란 모든 해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근의 공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제곱근을 근의 공식 처음 배울 때 허수를 모르고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제곱에서 음수되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게 낫겠네. 음수일 때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제곱근이 허수잖아. 맞죠? 음수의 제곱근은 허수란 말이야. 그래서 허근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실수인 제곱근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실수인 근 2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은 0에 대한 제곱근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말 안 했네. 0이 있을 때 A, B, 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 거야. 0이면 중근 1개 가집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허근 2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이거는 요 뒷단원인가 판별식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거다. 어쨌든 2차 방식의 실근이란 뭐다? 실수인근이란 뜻이고, 허근이란 뜻은 허수인근이란 뜻입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자, 2차 방식의 풀이 근의 공식 짝수차. 이거는 이제 아는 게 좋겠지. 뭔 말이냐? B 자리에 이게 들어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 자리에 2B-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4B-의 제곱 빼기 4AC. 여기에 4를 묶을 수 있겠어 없겠어? 4를 묶어낸다라는 것은 루트 4니까 2가 빠져나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2를 약분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거든. 그럼 짝수차일 때 판별식은 여기 있는 거 이걸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4를 묶어서 끄집어낸 거잖아. 4를 나눈 거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짝수차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주로 쓰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로 다시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별거 없어. 자, 2차 방의 풀이 가장 기본이 뭐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것.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근의 공식. 생각이 싫을 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은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는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뭐 특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개. 이렇게.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 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아니네. 마이너스 9x겠네. 플러스 8이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숫자 뭐뭐 1과 10 어디다? 10에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빼기 10은 0이 되기 때문에 x란
마이너스 1 또는 1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 중학교 거죠. 중학교 때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제대로 해야 된다. 자, 뭐 할까요? 그러니까 뭐 6을 그냥 싹 곱해줘.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겠지요. 그래서 넘겨.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 망했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 x는 아직 짝수차 모르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6 빼기 49 36 음수 나왔는데 이상하여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마이너스 22제 그럼 얘는 루트 20 i죠. 루트 20이란 2루트 5 i 그 다음에 이 약분까지. 자, 이걸 답으로 이제 적을 줄 알아야 되더라. 자, 2차의 개수가 무리수인 방지풀이. 여기 밑에 나 풀이 지워놨다, 그자? 이 풀이에 보면은 2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라. 아니면 루트 2 플러스 1을 전체적으로 한번 곱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루트 2 빼기 1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살려놔. 이렇게 적으면 돼요. x의 개수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 2가 있지요. 여기서 이제 잔머리 좀 쓸 줄 알면 더 좋아. 1과 2, 2와 1을 쓸 수도 있는데 루트 2, 루트 2를 곱해서 2가 됩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연습만 조금 더 해주면은 특별히 변형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요래 있으니까 1, 2를 써주면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않겠나.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딱 맞네요. 그치? 요런 걸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루트 2 빼기 1에 x 빼기 2 x 빼기 1은 0. 그럼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인 게 방정식이 해가 될 거니까 는 0이 되는 x는 루트 2 빼기 1분의 2라고 하면 된다. 유리화 2에 루트 2 더하기 1로 유리화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해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네. 고등학교 거는 이런 말 엄청 잘 봐야 돼요. x에 대한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건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달라집니다. 2차 방정식을 했어. 그럼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예요? 2차 항이 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래서 a가 1이 되면 안 돼. 너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a 빼기 1은 0이 아니잖아. 그럼 방정식이면 양변에 전체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나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a 빼기 1이 절대 0이 아닌 거기 때문에 0이 아닌 건 나눠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인수분해해서 a 빼기 1을 날려주면 a 더하기 1만 남겠고 플러스 2는 0으로 간추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근이 1이래. 오예 1 넣으면 0이다. 1 빼기 a 빼기 1 플러스 2는 0이므로 a라고 하는 것은 2라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근이 1이니까 1 넣으면 되지. 맞죠? 그러면 a 값이 1인 게 추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때 2차 방정식이므로 a는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1은 제외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1 넣어보자.
괄호는 빼고 이렇게. 그럼 이게 0이란 뜻이니까 0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1, 2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1 또는 2인데 너는 안 돼. 이렇게 제외할 줄 알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래 하니까 더 와닿죠? 아무튼 이제 한 a 값은 2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것의 해를 구하세요. 이 말이 된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x는 한 병만 말하노. 이상하죠? 루트 마이너스 10이란 2루트 3i. 그래서 2약분 됐어요. 거짓말쟁이 해가 됐습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 있어. 그럼 뭐 밑도 끝도 볼 거 없이 뭐 하자? 구간만 나눠서 접근하세요. 구간을 나눠라. 얘가 절대값이잖아.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어떨까에 포인트를 맞춰주면 돼. 그래서 x밖에 없으니까 그럼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면 되겠네. 이 말인 거예요. 위에 거 식 불러봐.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밑에 일 때 식 불러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자,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됩니다. 근해 공식 써도 되고 이거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도 풀어도 충분히 편리한 거다 이 말이죠. 근해 공식 씁시다. x는 짝수차 연습하자. 1분의 요거 나누기 2한 거 1,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a분의 b 다시 b-란 1을 나눈 거 1차항 계수를 2 나눈 거. 오케이?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1 나누기 2 한 거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ac 아니고 그냥 ac란 말이야. 그럼 편하잖아요. 빼기 ac니까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된 거지.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둘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누구 선택해야 돼? 앞에 걸 선택해야 된다. 왜? 우리는 0보다 커나 같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만 선택. 너는 버려라 뜻입니다. 자, 밑에 거 또 짝수차 근해 공식 x는 1분의 1 풀마 루트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 되나? 안 돼요. 1 빼기 루트 6은 되나? 이건 되지. 음수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얘랑 얘 두 개가 해가 됩니다. 최대 4개까지도 나옵니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버리시면 돼요. 해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는 1일 때 얘가 0이잖아. 그지? 그럼 x가 1보다 커나 같으면 얘가 플러스란 뜻일 거고 x가 1보다 작다면 이놈이 음수란 뜻이 되겠지. 맞아요? 앞으로 절대값 나와서 포기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라.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 안에가 식 부르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빼기 1 빼기 2 마이너스 3입니다. 넘어갈게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1, 3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1 또는 3 됐니? 1보다 커나 같은 거 다 되네? 그럼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되면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거는 버리고. 요거일 땐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2. 자,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 됐네. 요거는 x 빼기 1 전체 제곱은 0 아닙니까? x는 1이네요. 1보다 작은 건데 버리면 되지 뭐. 어차피 1은 요 위에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래서 1과 3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끝난 거죠. 이건 뭐 수도 없이 한 거 아이가? 이 마음대로 밀어쳐, 쉘에 밀어 올리면 되지 뭐. 땡기든가 뭐. 붙여가지고 구하는 게 가장 편리한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자, 문제에서 뭘 물어왔어? 남은 꽃밭 넓이가 100. 요거랑 요거 넓이가 뭐라고? 100. 그럼 이거 넓이가 뭐라고? 100. 그럼 12인 정사각형. 폭이 일정해. 그럼 얘의 길이는 12 빼기 x. 얘의 길이는 12 빼기 x. 뭐 이렇게 안 구해도 되는데 그죠? 100이라며. 뭐 10이고 10이겠지 뭐. 그렇지? x는 2겠네.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도 식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정사각형 뭐야? 폭이 일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쓸 때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쁘게 정사각형 꼴이 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2 빼기 x 전체 제곱이 100입니다. 여기서 전개하는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제곱근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12 빼기 x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다. 12 되기 위해서 x는 2, 마이너스 12 되기 위해서 x는 22. 근데 12짜리인데 폭이 22 말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2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폭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폭이 존재할 거니까 최대 한 변 길이가 10인데 이게 10인데 요 녀석 길이가 12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즉 이게 한 변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12 빼기 x를 표현했을 때 쟤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12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를 찾을 줄 알아야 감점이 없어요. 그냥 22는 왜 안 돼?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안 돼요 보다. 맞죠? 자, 여기까지 뒤에까지 가우스 일단 빼고 하자.